오늘은 진짜 큰일 난 사람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한 번도 필기를 못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최종 면접에서 빈번히 탈락해서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좌절을 하고 있겠지만, 누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종 탈락하는 게 필탈하는 것보다 더 짜증난다고 하겠지만, 저처럼 필기를 엄청나게 못했던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진짜로 연장 들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필기 계속 탈락하는 게 더 괴롭고 짜증납니다. 어차피 최탈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취직할 거예요. 근데 필탈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합격 컷을 못 넘어봤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두려움이야. 제가 블로그 및 유튜브를 거의 한 11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할 수 없는 질문도 있었고, 그중 하나가 모듈형 NCS에 대한 거였어요. 모듈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많은 질문들 속에 지금처럼 NCS를 한 번도 뚫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질문도 많았다는 것이고, 오늘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11개월 겪으면서 느꼈던 NCS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이라고 할까요? 왜 그런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듭니다. 자, 첫 번째, 혹시 내가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풀이 방법이에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문제를 건너뛰라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아주 잘 건너뛰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쉬운 문제 중에서도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정직하게 풀어버린다는 거야. 제가 NCS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공부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에서도 밝혔어요. 여러분이 고사장 가서 풀어야 할 문제는 빨리 풀리는 문제라고요. 오래 걸리는 건 난이도가 쉽더라도 NCS라는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거 풀면은 그 문제는 분명히 맞춥니다. 근데 합격을 못해요. 그리고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다른 스터디원들보다 풀이 개수가 적을까요? 그건 아마 풀지 말아야 할 문제를 풀고 계셔서 그런 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풀어야 할 문제와 풀지 말아야 할 문제를 거르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엄청 쉬운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건 분명히 말할게요. 제가 NCS 문제 거르는 팁으로 책을 만든다면 거의 300에서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거르는 스킬은 정교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이 문제를 왜 거르는지 이해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문제 거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진짜 NCS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거르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딱 깨우치셨다면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웰컴 투 NCS. 두 번째, 공부기간이 오래됐음에도 NCS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은 혹시 내 공부법이 지금 뇌지컬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해력, 추리력 같이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을 막연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지난주 대비 나의 독해력이 몇 % 상승했는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계신다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이런 공부법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시험을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독해력, 추리력, 수리력, 응용력 막 이런 거 기르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뒷짐지고 자료 해석 풀기 이런 거 막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거 했고요. 독해력 키우려고 문장 읽고 나서 내가 읽은 게 뭔지 막 입으로 말하는 연습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 거 하고 19년도 상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내 능력이 얼마나 상승했을까. 너무 기대되잖아요. 그렇지만 19년도 상반기에도 저는 필기 전패를 하게 됩니다. 자, IQ와 NCS의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IQ 좋은 사람들은 NCS 문제를 잘 풀어요. 왜? 제가 연수원에서 만났던 멘사 형만 봐도 그건 진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NCS 고득점이 목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필기 합격이 목표예요. NCS 문제를 통해서 필기만 합격하면 되는 거야. 이 간단하고 명료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이해 못하면 계속 돌고 도는 수밖에 없어요. 뇌지컬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선천적인 것 혹은 그 사람의 인생 막 이런 것들이 관여해 있어서 이걸 단기간에 키우는 방법은 없어요. 난 없다고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NCS 고득점이 아니라 필기 합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IQ를 높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단순히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가시면 그게 사실은 가장 건전한 방법이야. 멘사 입단하는 시험도 문제집 열심히 풀고 가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차관점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맞출까 전략을 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잖아. 여러분들은 키가 150cm인데 NBA 가서 훌륭한 센터가 돼서 파이널 MVP 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50cm가 농구를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네, 있어요. 죄송한데 150cm는 프로리그 가면 개발려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개발려요. 이 정도 키 가지고도 안 되는 애들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즉 저처럼 NCS를 더럽게 못했던 사람들의 키가 150cm야.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NBA 파이널 MVP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150cm인 내가 센터 같은 거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서 파임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200cm가 되려고 우유만 졸라 마시고 있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몇 년간의 나의 취준생활을 돌이켜보면 우유밖에 마신 게 없어. 즉 문제지만 잔뜩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풀었으니까 나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논리력, 창의력, 추리력 같은 게 붙어있을 거야. 맞아? 아닐 거예요. 네가 우유를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네 키가 150cm 금방인 것처럼 말이야. 결론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결과물이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사고력, 독해력 따위를 기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뭘 놓쳤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걸 염두에 두면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니까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오면 절대 풀지 말아야지. 근데 문제가 이런 형태라는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면서 얻게 되는 풀지 말아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얻어가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문제 풀었는데 실수했네? 집중력 향상이 필요해. 집중력 기르는 연습을 위해 핑퐁 게임을 할 거야.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즉 키 150cm를 가진 여러분들의 한계라는 건 사실 너무 뻔해요. 필기시험을 저랑 같이 쳤던 분들, 내가 장담하는데 그분들이 나보다 NCS 능력이 후지다고는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하고 다시 19년도로 돌아가서 리겜 한다고 해도 난 또 붙을 것 같아. 왜? 아직도 NCS 준비하는 사람들은 뇌지컬로 붙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아직도. 자, 세 번째, 신무새 선동을 너무 많이 당하세요. 최근에 저랑 통화하셨던 분인데 2시간 넘게 했어. 자기는 NCS가 도저히 안 된대. 남 너무 머리가 안 좋대. 결론이 뭐냐면 최근에 필합 하나 하셨어요. 근데 이분 보니까 막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이나 선배가 많은데 약간 좀 이분들이 좀 신무새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무새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도 현역 때 신무새 선동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연막 거리니까 신무새들이 다 취준생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현직자들 중에 신무새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발 NCS 팁 같은 거 좀 구할 때 17, 18, 19년도에 기업 하나만 붙은 애들, 그리고 애초에 머리가 좋아서 이주하고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주는 팁은 걸으세요. 여러분들이 NCS로 팁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NCS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러분, 얘네 같은 애들, 그러니까 즉 이주하고 붙은 애들, 아니면 17, 18, 19년도에 그냥 뽀록으로 하나 뚫어서 붙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팁을 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적은 애들이에요. 오히려 얘네는 신무새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무슨 졸라 어려운 문제를 몇 초 만에 풀어라 막 이런 얘기나 할 거고, 나는 다 풀고 입사했다, 나는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다 막 이런 거 갈긴다니까. 왜? 수능처럼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갈기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신무새 감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종종 보면은 진짜 얼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입 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가 무슨 노이만용인 줄 알아. 그냥 문제 보고 천장 한번 보면 답이 딱 나온다고 깝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문제는 뭐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드는 애들이야? 아니에요. 내 친한 형, 내 친구, 언니, 오빠가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말해. 이런 건 1분 컷 해야지 막 이런다고. 그럼 취준 초기에 그 말이 절대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날 거야. 시험 볼 때마다 아, 내 선배였으면 이런 문제 1분 컷인데 난 왜 못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현직인 신무새는 그냥 취준 중인 동생이나 친구한테 팁 준다는 명분으로 자기 자랑 오질나게 하면은 그게 마치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나쁜 짓 한 거예요. 그 조언을 들은 애들은 빠른 시일 내로 NCS가 망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아마 이런 놈들이 꽤 많아서 지금 그렇게 뇌지컬 키우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문제가 커요. 결국 저랑 2시간 통화하셨던 분도 보니까 주변에 좀 이제 쉽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공기업 합격자들 신무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취준생들은 공감이 안 되고 무력감에 빠지는 거야. 제가 NCS는 늘 말하잖아요. 이 시험은 운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인간의 한계까지 풀어놓고 나중에 일일로 찍을 건데 그 찍은 거 맞는 놈이 NCS를 뚫을 정도로 이게 운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인데 이걸 이렇게 신격화 시켜버리니까 애들이 정신이 나가는 거야.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스킬 연습 이런 게 잘 돼 있잖아. 근데 필타를 했어. 여러분하고 전국 1등하고 점수 차이 2개에서 3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2개, 3개 차이가 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걔도 찍어서 붙은 거라는 말이야. 드라마틱하게 10문제 벌어지고 이런 건 아예 경험 삼아 치러가는 애들 빼곤 없어요. 그걸 막 신격화 한다니까. 그거를 그 운을 가지고 자기 실력이라고 커버를 쳐버리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네 번째는 정답률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답률이 낮으신데 스킬만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위험해요. 지문 한 개 푸는데 1분이 걸려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30초 지문 거의 뭐 이게 읽는 건지 뇌에 때려박는 건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읽고, 선지도 그냥 무슨 무당처럼 대충 위아래로 한번 흘겨보더니 딱 하나 찍고 넘어가. 다 이렇게 푼다고. 그래놓고 스킬 거리는 거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도 신무새 영향이 커요. 신무새들이 그냥 하나 얻어 걸린 거 가지고 막 1분 컷 30초 컷 이런 얘기 막 짓거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조급해지는 거야. 일단은 정답률부터 쌓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이 영상 보세요라고 제가 그거
배너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할 거야. 아무튼 정답률이 안 나오면서 스킬 공부만 하면 진짜 딱 말할게,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공부가 그냥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봤던 그런 경험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정답률, 내가 처음에 시간 재고 풀지 말라고 했잖아. 시간 재봤자 님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정답률도 안 나오는 애가 무슨 시간을 잡고 풀어. 복무 사자마자 시간 재고 푸는 애들 난 비추야. 일단 정답률이 나와야 스킬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정답률 얘기해서 좀 NCS 고급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좀 영업 비밀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 좀 팁을 더 드리자면, 정답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가 하나 있는데 이 선지는 내가 이 순간에 답으로도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오답으로도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를 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요, 혹시 내가 예전에 다른 문제지에서 봤던 비슷한 느낌의 선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근히 선지가 이렇게 감성이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집에선 뭐 이 정도 근거만 가지고 이거는 정답이라고 해줬어, 혹은 이 정도 근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걸 오답이라고 해줬어, 이런 감이 있으면요, 이 감을 내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적용하면은 거진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답률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은 다른 문제집에서 이 정도 수준의 선지를, 그러니까 지문과 선지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걸 지금 정답이라고 그냥 해줬냐, 아니면 이건 분명히 틀렸다 오답이라고 해줬냐, 요걸 안다면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를 보고 헷갈릴 때 이 선지는 예전에 문제집에선 이건 맞다고 해줬으니까 이건 맞겠지 여기서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 개념이야. 이걸 처음 들으면은 갸우뚱하실 건데 한 몇 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고급 개념이야. 난 쉽게 안 주는데 진짜 그냥 드립니다. 아무튼 요 생각을 한번 두세 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